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두 얼굴을 가진 증권사의 횡포를 멈춰달라는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식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광고까지 나타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증권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매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가 일반적인 수익 구조인데, 이렇게 평생 수수료를 홍보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증권사가 평생 수수료 이벤트를 하는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증권사는 뒤에서 매우 치밀하고 잔인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증권 거래를 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덕분에 현재는 수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을 하고 거래도 쉽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매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권사마다 3년, 5년,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증권사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예전에는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를 0.5%에서 1%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억을 사고 팔 때마다 1% 정도의 수수료를 내니까 살 때 1%, 팔 때 1%, 각 100만 원씩. 그러니까 1억을 사고 팔 때마다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낸 거죠. 초창기 증권사들에겐 노다지 시장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동네마다 증권사 점포 하나쯤은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 고객들은 증권사 지점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바글바글 했겠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키움증권이 등장을 했어요. 타 증권사와는 다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주문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계좌 개설 대행 업무를 위탁하면서 우린 지점이 없는 대신에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차라리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전 하에 누구나 쉽게 매매할 수 있는 HTS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수수료가 0.5%에서 1%였는데 이 키움증권은 수수료를 0.0015%로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매매할 때 200만 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왕복 수수료 3만 원이면 충분해졌다는 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키움증권으로 몰려갔을 것이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점포를 줄이고 매매 수수료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탈한 고객과 새로운 고객은 한 증권사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그 플랫폼에 익숙해져서 다른 증권사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뺏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은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인 거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젊은 고객 모시기에 선제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실제 이 현상을 잘 모르는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증권사의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거는 무식함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증권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데 왜 평생 무료 수수료 혜택을 주겠습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국내 증권사들은 우리 증권사를 이용하면 평생 동안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액 면제가 아니라는 거. 증권사 목의 수수료는 받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이를 일종의 수수료라고 봐야 할까요? 이 비용을 우리는 유관기간 재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무료 수수료 혜택에서 제외를 합니다. 기존에는 주식거래 수수료 안에 유관기간 수수료가 녹여져 있어서 일반 고객들은 잘 알 수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료 수수료를 이용을 하면서 나는 무료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유관기관에서 받아가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평균 주식거래 수수료가 0.0015%라고 한다면 증권사별로는 다르겠지만 유관기관 수수료가 0.005% 정도를 감안하면 기존 거래 수수료의 3분의 1은 내고 있다는 거죠. 평생 수수료라고 말은 했지만 일부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시했다면 문제는 되진 않겠죠. 실제 증권사에서 얻어가는 수익은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이겁니다. 평생 수수료라고 광고를 하니까 이벤트로 거래 수수료 수익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펀드, 채권,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요즘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 투자 수수료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훨씬 비싸고 해외 주식은 주식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가 받아가긴 하지만 해외 주식을 투자하려면 일단 환전을 해야 되는데 증권사는 그 환전 수수료도 함께 받아갑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수수료가 공짜인 증권사도 이리저리 살펴보면 다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정당한 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자놀이에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비대면 계좌로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영상 통화나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인증을 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비대면 계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 증권사의 꼼수가 있어요. 영업점에서 가입한 계좌보다 평생 무료 이벤트로 가입한 비대면 계좌는요, 신용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1% 정도가 더 높습니다. 1% 높은 게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확인한 바로는 3%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모모 증권사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1일부터 7일까지 연 7.5%의 이자를 받습니다. 8일에서 15일까지 돈을 빌리면 연 8.5%, 16일에서 90일까지 내가 신용을 쓰면 연 9%의 이자를 받습니다. 90일을 초과하면 연 9.5%, 연체이자 발생하면 연 9.7%. 와, 7일 신용 썼어. 그럼 연 8.5%. 2달 정도 썼어? 그러면 연 10%가 훅 하고 넘어갑니다. 예금이자가 지금 약 연 2% 정도라고 한다면 약 4배에서 5배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증권사는 이자 장사로 땅 짓고 헤엄을 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증권사가 대부업체는 아니잖아요. 증권사는 투자 매매 중개업자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최저 수수료만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방을 해놓고 이 비대면 계좌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리를 챙긴다? 무료 혜택을 보고 온 비대면 계좌 고객한테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요구하면서까지 당연히 평생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셋 네오는 일반 고객은 7일 이하 단기 6%에서 기간별로 0.3%씩 최대 6.9%대까지 상향하지만 비대면 고객은 하루만 내가 그 돈을 빌려도 고정적인 9%의 고이자를 받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1일부터 7일 구간은 4.7%로 동일한 이자를 내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율 차이가 1.75% 이자까지 벌어집니다. KB증권은 7일 이내에서 무려 3.2%의 이자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점에 가입한 고객이나 비대면으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고 가입한 사람이나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다거나 대출을 갚지 못할 큰 리스크가 없다면 비대면 가입 고객한테 높은 신용장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거래를 할 때 신용등급을 따지지는 않거든요. 대출 한도도 내가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한도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신용거래 금액은 인출도 안 됩니다. 만약 주식이 떨어져서 담보 비율에 영향을 미치면 부족한 담보 저녁 6시까지 채워놓으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그 6시까지 채워놓지 못하면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증권사는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결국 신용등급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정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무료 수수료 혜택 평생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돈 가져다 쓰세요 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나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서 나는 상관없네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꼭
신용거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지금 증권사는 투자 매매 중개업자입니다. 대부업체는 이자율과 연차 이자율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면 투자 매매 중개업자는 신용공여 이자율과 연차 이자율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율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계속 묻히고 있다는 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금융당국의 두 얼굴을 가진 증권사의 횡포를 멈춰달라는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